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열고 10월 30일 양당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당 합의 내용이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므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많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정치권의 일원으로 죄송스러운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가족대책위원회의 고뇌에 찬 의견을 존중합니다. 가족대책위는 11월 7일까지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의 구성과 활동에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연내 구성과 활동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야 정부 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12월 7일에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가족대책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마저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사 직후의 대통령의 태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특별법을 고뇌어리게 수용한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청와대, 정부 모두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바랍니다. 가족대책의 존중으로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정의당은 국민 유가족들과 함께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 등의 활동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가족대책의 입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진정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발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꽉 막힌 소통이 뚫리려면 대화가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모두 대화의 전제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제 시작한 것인 만큼 그 어떤 전제가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은 북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소탐 대실의 정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으로 나갈지 삐라 대박으로 나갈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의 골든타임,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10월 말 11월 초에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건의쟁의 심판 청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과 동시에 자신들이 제기한 이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인가 동시에 자신들이 제기하고 추진한 법안임을 망각한 자기 부정의 극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 국회 폭력 등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국회 민주주의 촉진법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황의호 대표가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탑을 자신들이 무너뜨리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주장의 발상은 달성의 횡포를 합법화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를 다시 동물 국회로, 국회의장을 식물 의장으로 만들고 야당을 대화 타협을 상대로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우선 이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 채 지난 3년 되지 않은 기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 협상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고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과연 폭력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폭력 국회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상생과 대화의 미래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말 아이폰 대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법이 될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 애플사의 아이폰 6 출매와 함께 소위 말하는 대란이 터졌습니다. 현금 완납이니 페이백이니 하는 말들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덮으며 새벽에 핸드폰 매장에 줄을 서는 풍경이 재현됐습니다. 새벽에 줄 서는 일이 없게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무척이나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건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이자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단통법은 시장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을 뿐더러 국민에게 하등의 이득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단통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발효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발효 후에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통법의 근본 목적은 통신비 부담 절감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삼성 등 대기업의 입김에 의해 분리 공시와 같은 단통법의 핵심이 무력화되었고 결국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부담만 더하게 되는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대란은 민생을 다루는 이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란에 대해 단속과 처벌만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민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단통법,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단통법을 서둘러 대폭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